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박영황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박영황입니다.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류영지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류영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영주 학생과 함께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네, 바텍 연구개발직 맞습니다. 지원자인데요. 네. 그동안 다양한 중견기업들을 봐왔지만 듣고 보면 좀 알만한 회사였지만 바텍만큼은 정말 생소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멘토님께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가끔씩 이제 바텍이라고 하는 기업 명을 들으면은 네, 옛날에 뭐 전화기로 유명했던 게 있었거든요. 바벨. 네. 거기도 약간 바텍 회사라는 어. 회사인데 거기랑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이 회사는 우리가 정말 알만한 회사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회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중요한 기업 중에서도 그 치과용 영상 진단기를 만드는 의료기기 전문 회사거든요. 만약 이제 치과를 가보시면 뭐 이렇게 영상 찍는다고 해서 어떤 기기 앞에서 뭐 턱 이렇게 대놓고 찍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네, 있어요. 그게 대체적으로 대부분 이제 바텍 회사 제품인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영상 진단기기 분야에서 거의 국내 1위의 어떤 기업이고요. 국제적으로 글로벌적으로는 국내 업계 4위. 그다음에 수출이 대략적으로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명실상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아니,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런 거 이렇게 중요한 거 아시면서 왜 투자를 안 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주식에 큰 흥미가 진짜? 없었고 네. 추천만 해주시고 안 하신 거예요? 추천만 해주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죠. 아니요, 안 풀리는 인생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게 장난가 봐요. 장난입니다, 선생님. 네, 다음에 꼭 투자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요새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중소, 중견기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취준생들도 많습니다. 우리 영주 학생의 경우에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나요? 아무래도 취준생들이 중소기업을 꺼리는 이유는 좀 복지나 급여 부분에서 많이 취약하기 때문인데 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복지 수준이라면은 중소기업이 오히려 커리어도 쌓고 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인공이 지원하는 그 바텍의 경우에는 지난 4월에 산무 채용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선생님? 뭐가 없는 거죠? 뭐 세 가지를 안 보겠다는 얘기죠. 뭘?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스펙적인 부분들, 아하. 그다음에 외모에 대한 부분들, 아, 그다음에 특별한 것은 우리가 면접을 보러 가면 회사로 면접을 보러 가잖아요. 네. 여기는 화상 면접을 보겠다. 오. 라고 해서 본사에 가서 면접 보는 것도 없앤 그런 산무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신기하다. 네, 그렇다면 이런 산무 채용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인재,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치중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무 역량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화상 면접, 스카이프로 화상 면접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그런 바텍의 업무 특성상 꼭 만나서 그 면접을 보지 않아도 그런 어떤 화상 채널을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 그것들 뽑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열정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프로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남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축구, 영화 보기입니다. 네. 전공은 전자공학과 졸업 예정이고요. 네. 학점이 4.09점. 높네요. 굉장히 높습니다. 자격증은 한자 자격증 1급, 그리고 자동차 면허증 1종 대형. 네. 어학 점수는 토익이 805점이네요. 네. 수상 경력으로는요. M2M 경진대회 캡스톤 디자인 우수상을 수상을 했고요. 경력으로는 신구덴탈에서 10개월간 물류관리 및 제품 AS를, 그리고 네이버 시스템에서 2개월간 빅데이터 관련 프로젝트 데모 버전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 학점이 무척이나 눈에 띄게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눈에 띄는 게 이 발명대회에서 상을 받은 겁니다. 이 연구개발직 지원자에게 이런 수상 경력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이 친구가 이런 수상을 해서 뭔가 특허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연구개발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질과 영향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뭔가 창의적인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뭔가 개발을 진행했다는 것이고 네.
또 그와 관련돼서 다양한 팀원들과 소통을 잘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회에 나가서 수상했다는 것은 연구개발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프로필만 봐서는 그 연구개발직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우리 영주 학생이 보기에는 이 친구 그 자소서 봤을 때 좀 눈에 띄거나 특이한 점 이런 거 있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공계가 전공 성적이랑 실무 능력이랑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학점이 높은 게 아무래도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네. 말 잘해요. 멘토님은 오늘 지원자의 프로필 네. 중에서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셨나요? 일단 이 친구는 운전면허증 대형을 땄네요. 그러게 보통 네. 이제 보통은 보통을 따지 않습니까? 네, 보통은 땄죠. 네네. 네, 나중에 버스 운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예. 제가 눈여겨본 분은 신구 덴타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네. 저도 이 회사가 정확하게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겠지만 덴타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들어봤을 때는 제가 검색해본 결과는 치아. 치과, 그쵸. 치과 관련된 그 분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력 자체가 지금 바텍이라고 하는 회사를 지원할 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알겠습니다. 신고덴탈 알아요. 뭐예요? 네, 치과 관련된 기기 네, 재료들을 아. 납품하고 판매하는 그런 곳이라고 네, 알고 있거든요. 잘 알고 계시네요. 잘 알고 계시네요. 저희 언니가 또 치기공사라서 아. 여기서 이제 학회에서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알고 투자하신 건 아니고요? 투자하셨어요? 아니, 투자는 그런 건 아니에요. 못했죠. 선생님 네. 투자 좀 하실래요? 여기는 좀 더 그래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데가 대박 나요. 왜냐면 안 풀리는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 투자하셔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원자가 쓰는 자기소개서 보면서 지원 분야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하겠습니다. 바텍 연구개발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먼저 첫 번째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지원하신 직무의 QR을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이유를 2가지 이상 기술해 주십시오. 500자 이상. 지원 동기부터 이제 직무 역량까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영주 학생이 이런 질문 나올 때 이제 자신만의 답변을 좀 준비한 게 있을까요? 네, 저는 멘토링 통해서 이제 인사 직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부터 제가 뭐 생각하는 인사 직무에 필요한 역량 이런 걸 좀 다 정리해서 오호. 이렇게 자소서 쓸 때 이용하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내용을 썼는지 소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통 능력과 ICT 프로젝트 경험. 책임감이 만든 신뢰의 2.2%. 아무래도 좀 소통 능력과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제목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연구개발직뿐만 아니라 모든 직무에서는 다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볼 때 네. 그죠? 뭔가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어필하는 부분을 봤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년들 중에 책임감 없는 친구들이 많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쵸. 헤드라인만 봤을 때는 헤드라인만 봤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어필하는 내용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주인공이 작성한 내용이 무척 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읽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각각 소제목에 대한 내용을 따로따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제목과 관련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소통 능력과 ICT 프로젝트 경험. 바텍은 현재 치과용 영상 진단 장비 부문의 선두주자로서 최근에 AI를 접목시켜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에서 그리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소통 능력을 여러 공모전과 현장 실습에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키워왔습니다. 인베디드 공모전에 나가 라즈베리 파이와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사람의 감성을 읽고 이를 통해 조명이 바뀌는 스마트 감성 조명을 만들었습니다. 통신 방식 및 회로 구성, 동작 제어들에 대해 직접 알고리즘 개발하였고 그 결과 공모전에서 우수상과 제품의 특허 출원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원들과 의견 충돌도 있었고 서로 간의 오해들도 있었지만 많은 대화와 확실한 목표 제시를 통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경험과 VHDL 및 SOC 등 FPGA에 관련된 과목을 통해 지식과 설계 능력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학부생으로서의 경험이 앞으로 신제품의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개발 파트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 소통 능력과 발명대회 수상 경험을 함께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심이 어디에 있나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멘토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저는 뭐 하나의
어떤 분야의 직무를 이제 우리가 수행해야 될 때 네. 기술에 대한 역량과 인성에 대한 역량 이 두 가지가 나오면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일단 소통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서 뭐 인성적인 역량을 어필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여기서 제가 볼 때 더 언급해야 되는 부분들은 자기가 연구개발 분야에서 얼마나 기술적으로 준비를 잘 해왔냐에 대한 부분을 어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내용도 읽어보니까 소통 능력이 주가 되기보다는 네. 자신이 대회에 나가서 스마트 감성 조명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FPGA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잘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을 언급한 걸 봤을 때 소통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의 어떤 기술적 역량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소통보다는 자기가 연구개발직에 필요한 기술 역량을 어떻게 쌓아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조정하시면 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통보다는 키워드를 다시 잡아야겠네요. 네. 뒷부분까지 함께 보면 주인공의 의도가 더 잘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 번째 부분은 재환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책임감이 만든 신뢰의 2.2%. 군대를 전역 후 복학하기 전 6개월간 계약직으로 물류관리 및 AS 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2만 가지가 넘는 물류관리를 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이 재고 파악이었습니다. 창고에서 나간 제품의 개수 및 새로 들어온 제품의 개수, 그리고 실제 창고에 남아있는 개수를 전상상과 일치하는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의 주요 제품들과 나머지 제품들을 분리하여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위치 조정 및 수납 정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매일 퇴근하기 1시간 전에 엑셀로 정리를 하였고 매월 마지막 날에 전체 재고 조사를 실시하여 물류의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고 오류율을 기존 3.8%에서 2.2%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짧았던 6개월이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높은 기술력과 명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와 신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인재가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역량으로 책임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연구개발직 관련 역량이 잘 드러났는지는 좀 아, 다소 의문이 듭니다. 그렇죠. 영주 학생은 좀 어떻게 봤나요? 제가 앞에를 보니까 신고덴탈을 영업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쓰신 게 지금 약간 재고 관리는 영업 관리직이랑 좀 그런 자소서의 느낌이 나서 조금 더 연구 개발 쪽에 초점을 맞췄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소통 능력에 있어서 이제 책임감까지 소재를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저는 책임감이라고 하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이 신구덴탈에서의 경험을 쓴 것이라고 생각하기 네네. 때문에 꼭 이것까지 연구 개발 직무에 맞춰야 된다까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 경험을 쓸 때 이 직무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경험들만 우리가 어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자기가 가진 역량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경험들은 다 자기소개서의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데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이 친구가 썼다면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창의력으로 바꿔서 써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연구개발직에서는 보다 좀 중요한 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개발 능력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충분히 이 내용을 가지고 창의력이라고 하는 소재로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책임감이라고 하는 좀 다소 흔하게 보일 수 있는 내용보다는 창의력으로 좀 바꿔서 뭔가 기술적인 역량과 이성적인 역량에서 창의력 이렇게 두 가지를 어필했다면 좀 좋게 잘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바텍 연구개발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보미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글을 쓰다 보면 자주 틀리게 되는 띄어쓰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의 띄어쓰기는 워낙 다양해서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오늘의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중 바로잡아야 할 띄어쓰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만과 가지는 띄어써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한 개, 차 한 대, 한 마리, 옷 한 벌, 10살. 네, 하지만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라도 붙여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2시 30분 5초, 제1과 3학년, 1446년 10월 9일, 16동 502호, 100원, 10개. 이렇게 순서를 나타내거나 숫자와 함께 쓰는 경우에는 띄어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말의 띄어쓰기 쉽지 않죠? 다소 어렵더라도 자기소개서는 공식적인 문서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오류는 없는지 늘 검토해보세요.
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을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이제 자기소개서 다음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일과 슬펐던 일을 한 가지씩 선택해서 기쁨 및 슬픔을 느낀 이유를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함께 상세히 기술해 주세요. 500자 이상. 네. 인생에서 기뻤던 일과 슬펐던 일 많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는 뭘까요? 일단 뭐 이러한 경험 질문들은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제가 봤을 때 그냥 솔직하게 작성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 같고요. 기뻤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자기가 어떠한 것에 기쁨을 느끼고 좋아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싶은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기가 기쁨을 느끼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고, 슬픔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슬픔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고 회사 생활하면서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슬픔들을 본인은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는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런 내용을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인공이 일단 어떤 내용을 쓰고 있는지 소제목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네. 우려와 걱정에서 최초의 타이틀로,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의 병. 이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소제목을 적었는데요. 이 영주 학생은 이거 소제목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감은 어느 정도 잡히는데 이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참 말 잘해요. 자, 멘토님께서는 소제목 어떻게 네. 보셨나요? 말 잘해가지고 네, 제가 더 이상 할게요. 아유, 아닙니다, 선생님. 네, 진짜 말씀대로 그래요? 네, 감은 오는데 뭔가 정확히 뭐가 기뻤고 뭐가 슬픈지에 대해서는 헤드라인으로 확인하기 힘들겠죠. 네, 그런 부분을 좀 알겠습니다.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주인공이 어떤 내용을 썼는지 따로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제목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려와 걱정에서 최초의 타이틀로. 군대에 있을 때 분대장 파견 훈련을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분대장으로 선임되어 군단 내에 있는 각 부대의 분대장들이 모여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시에 분대장으로서의 역할과 이에 대한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었는데, 훈련에 참가하기 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가야 했습니다. 먼저 훈련에 갔다 온 선임 분대장들과 직속 간부였던 소대장님 모두 지금까지 부대 내에서 입상한 기록도 없고 좋은 성적을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히만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왠지 모르게 제가 이 부대에서 처음으로 입상을 해보자라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훈련을 떠나기 3주 전부터 매일 2시간씩 연등을 신청하여 공부를 하였고, 소대장님께 부탁하여 실제로 나침반 등을 이용하여 모의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저와 같이 훈련에 참가했던 같은 부대 분대장들 중에 저만 유일하게, 그리고 부대 최초로 우수 분대장 표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했지만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 결과 부대의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은 세계 최고와 최초를 지향하는 바택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군대에서 상을 받은 경험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과 그 소재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은 저는 뭐 군대 경험 쓴 거에 대해서는 뭐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좀 잘 쓴 것 같아요, 제가 볼 오. 때는. 방향성은 잘 잡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뭔가 어떤 거에 기쁨을 느낀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잘 된 거에 대해서 기쁨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회사에서 기쁨을 느꼈다라고 할 때에는 어떤 조직, 공동체 안에서 그 조직과 팀을 위해서 내가 뭔가 기여했고 그런 것을 인정받았을 때 기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소재와 더 좋은 방향이라고 한다면 혼자 뭐 잘해가지고 내가 1등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보다는 네. 내가 팀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했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 기뻤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네. 좋은 소재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방향성은 잘 맞춘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먼저 기뻤던 일은 방향성이 올바르게 갔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슬펐던 일은 어떨지 재환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마음의 병. 제가 중학생 때 학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동안 항상 강인한 모습과 엄격한 이미지였던 어머니였기에 많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사춘기를 거치고 있었고 부모님 말씀에 반항하기 일쑤였습니다. 회사 일로 바쁘신 아버지가 폐경기가 일찍 찾아와 정신적으로 힘드셨던 어머니는 어느 누구 하나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제외하고 모두 남자였던 저희 집에서는 속 터놓고 말할 사람이 없어 마음의 병이 생기신 것 같아 제가 그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작고 사소한 일이지만 어머니께 먼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주말 아침마다 같이 산을 오르거나 운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부장적이었던 아버지의 변화로도 이어져
지금은 어머니의 가장 든든한 도움이십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 작은 노력이 바텍이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네. 어머니의 우는 모습을 보고 슬픔을 느꼈던 것 같은데요. 네. 당시의 감정이 잘 드러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일단은 굉장히 효자네요. 네, 효자인 건 좋은데 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정적인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았고 그다음에 어떤 자신의 슬픔보다는 뭐 부모님과 어머님에 대한 슬픔 이런 것 좀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을 쓸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겪었던 어떤 슬픔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그 노력이 좀 더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부모님에 대한 말동무를 해드렸다는 정도에서 끝났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꼭 이런 슬펐던 경험을 쓰면 슬펐던 경험만 쓰면 되는데 꼭 이거를 뭐 세계 최고의 바텍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지금 계속해서 너무 마지막에 그렇죠. 이어붙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슬퍼 보이지가 않아졌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억지스러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쵸?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인공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영주 학생이 나설 차례입니다. 오늘 자기소개서의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멘토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걸 바탕으로 좀 짧게 써봤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 영주 학생이 쓴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네, 제가 오늘 쓴 부분은 두 번째 항목인데요. 기뻤던 일과 슬펐던 일에 대한 것입니다. 네, 오늘 주인공은 약 1000자 정도로 길게 써왔는데요. 방송 시간 관계상 영주 학생은 그렇게 길게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그것 때문에 어렵지는 않았나요? 네, 아무래도 두 가지 소재를 600자 정도로 짧게 줄여 쓰려다 보니까 이제 구체성 같은 부분이 좀 어렵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썼는지 읽어주세요. 네. 네, 그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가나를 리더로 대학교 1학년 때 모의유엔에서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모의유엔은 일반적으로 강대국 중심으로 회의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배정받은 가나는 비주류 국가로 의제에 대한 입장이 모호했고 자료 수집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가나 대사관에 방문해서 1급 비서관님을 인터뷰해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국가를 포섭하기 위해 다른 대표들의 기조연설문을 보며 협의체의 입장을 수정했고 비공식 회의에서 가나 초콜릿을 나누어 주며 우호적인 반응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반수 이상의 국가를 포섭하여 협의체 리더로서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도전을 통한 성취의 기쁨을 알려주었으며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었습니다. 부당한 심사. 대학교 3학년 때 안보 토론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교수님께 자문을 구하며 2달 이상 열심히 준비하였고 순조롭게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토론의 심사위원께서 저의 주장에 반대하셨고 심사위원의 토론 개입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저는 의견을 수용하기보다 함께 반박했습니다. 결국 대회는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고 마지막 심사위원님께 최저점을 받아 대회에도 입상하지 못했습니다. 기대한 대회였던 만큼 당시에는 슬프고 억울했지만 다른 의견도 수용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경우에는 좀 슬픔보다 분노의 감정이지 않을까라는 화가 생각도 나는. 좀 드는데요. 멘토님께서 이 소제목부터 전반적인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려요. 영주 학생이 잘 썼는데요.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어떤 팀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좀 더 헌신했고 그런 거에 대한 능력을 인정받던 경험으로 썼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뜬금없이 기뻤던 일을 쓰라고 하고 있는데 끝에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주 학생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도에는 문제 해결 능력이 별로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 불필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과 그다음에 뭐 부당한 심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영주 학생이 굉장히 자기 주장이 뚜렷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마 면접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주 학생은 멘토님 평가 듣고 혹시 추가로 좀 궁금한 점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기쁨이나 슬픔 같은 게 지극히 네. 개인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평가하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 그 멘토님께서 이제 저한테 그 사전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 네. 두 번째 슬픔
이 가장 슬픈 경험인데 이제 가족 내용을 가급적이면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그 네. 이유 같은 게 좀 일단은 이 자기소개서 항목을 쓰라고 하면서 회사에서 원하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가정 내에 굉장히 큰 불화가 있었다라든지 누군가의 어떤 돌아가신 일 그런 것들은 물론 슬프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회사의 의도에는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 어떤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슬픔보다는 뭔가 자기가 좀 더 그 슬픔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소재가 좀 더 풀이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면 좋은데 우리도 왜 친구들한테 뭐 부모님 안녕하시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 우리 부모님 갑자기 이렇게 되면 미안해 내가 잘 몰랐어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회사 있죠.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는 약간 좀 괜히 이런 걸 쓰라고 했나 미안할 수도 있는 소재들이 약간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다른 슬픔들을 좀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의도로서 그런 멘트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궁금증이 좀 해결됐나요? 네, 이게 가장 슬픈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니까 아무래도 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그쵸. 걱정이 있었는데 네. 네, 확실히 이해된 것 같습니다.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인공의 궁금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의 궁금증을 영주 학생이 한번 소개해 줄까요? 네, 지금 방학 기간이라서 저나 친구들 전부 다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경력을 하나라도 더 쌓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오늘 주인공은 연구개발직 지원자라서 이런 고민을 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원자분께서 방학 동안에 준비해야 할 필수 스펙이 무엇이 있을까요? 또는 단기간이지만 의미 있는 자격증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일단 영주 학생과 같은 그런 일반적인 사무행정 분야. 이 지원자가 오늘 주인공인 이제 연구개발직 지원자의 경우 나눠서 조금 조언을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방학이 돼서 학생들이 저한테도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네. 단기간이지만 의미 있는 자격증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짧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어려운 자격증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은 굉장히 좀 시간을 많이 들이고 공이 들어야만 우대를 해주겠죠. 네. 그렇다고 우리가 단기간에 뭐 그 영업이라고 해서 웃음 치료사 이런 건 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그렇죠. 단기간에 딴다라고 하는 자격증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 과정을 듣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정부나 이런 국가 차원에서 해주는 교육 과정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실무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네. 뭐 영업이면 영업, 뭐 연구개발은 연구개발, 자기가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교육 과정을 좀 찾아 들으시는 게 방학 동안에 하기에 가장 좋은 어떤 스펙적인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반기를 준비하기 위한 방학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도 굉장히 알짜 기업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중견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바텍처럼 되게 좋은 기업들도 지금 인재들을 찾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지원들을 많이 해보시고 또 방학 기간 동안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영어 점수를 올리거나 그냥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보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반기를 위해서 내가 뭔가 더 준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거기에 관련된 실무 능력들을 좀 채워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텍처럼 이렇게 중소 중견기업을 전략적으로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바텍 연구개발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